씨 아틀리에입니다. 오늘은 남자 반팔 셔츠를 한번 분해를 해가면서 이 셔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옷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옷을 분해를 하면서 거꾸로 그 과정을 알아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이건 저희 신랑이 입던 셔츠인데 카라가 있고요. 카라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몇 년 전에 샀는지 모르겠지만 두 겹으로 카라가 되어 있고 이렇게 위쪽 카라랑 아래쪽 카라가 있고요. 남자 셔츠이기 때문에 입었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닫히고 안쪽에는 이렇게 하얀색 원단이 덧대져 있고요. 겉쪽에는 같은 원단으로 약간 단 차이만 두고 있어요. 잠갔을 때는 이렇게 살짝 안쪽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라색 잔체크 무늬의 셔츠지만 이렇게 하얀색 배색이 들어가 있는 셔츠예요. 그리고 팔 쪽은 안쪽이 이렇게 흰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겉쪽은 단추로. 나름 반팔인데도 여기 트임이 있도록 만들어진 셔츠예요. 잠갔을 때 사실 입어서 이 하얀 부분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냥 배색으로 넣어준 옷이고요. 일단 뭐 옆쪽에는 트임 같은 건 없고요. 안쪽 상표 있는 쪽에 이게 상표가 아니라 그 케어 라벨이죠. 세탁 방법 쓰여 있는 라벨 쪽에 스페어 단추가 2개가 달려 있어요. 이 셔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셔츠는 겉감 안감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뜯어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다 뜯어볼 건 아니고요. 봉제가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기본 일자바퀴가 아닌 부분들만 조금 뜯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옆선 쪽을 보시면요. 이게 겉모습이에요. 지금 오래 입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뜯어진 부분 보이시나요? 시접이 밖으로 삐져나와서 뜯어졌어요. 이쪽을 한번 잘라볼게요. 어차피 이 옷은 이제 못 입는 옷이기 때문에 미련 없이 자를게요. 겉쪽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이고요. 앞쪽에서 이렇게 시접이 안쪽으로 감쌀 때 안쪽 시접을 보시면 체인 스티치로 되어 있어요. 기본 본봉으로 박는 것보다 체인 스티치로 박으면 훨씬 좀 더 튼튼하고 실의 양도 당연히 많이 들어가고요. 체인 스티치라는 건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한 줄, 기본 본봉 박는 것처럼 한 줄로 보이고 뒤에서 봤을 때는 체인처럼 고리를 만들면서 박히는 게 체인 스티치예요. 일반 재봉틀로는 당연히 체인 스티치를 박는 건 불가능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접이 이렇게 보면 보일까요? 몇 번 겹쳐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얘를 뜯어보면 좀 더 잘 알 수가 있겠죠. 셔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봉제를 하기 위해서 쌈솔이라는 방법을 많이 써요. 솔기를 쌌다는 말인데 솔기를 감싸서 만든 봉제법이기 때문에 쌈솔이라고 하고요.
시접을 뜯어보면 이렇게 겉면에서 이렇게 시접이 접혀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서 볼게요. 시접을 감싸고 여길 박은 거예요. 다시 한번 조금 더 시접을 뜯어볼게요. 이걸 박을 때는요, 일단 처음에는 완성선을 박았겠죠. 여기를 박고 나서 안쪽으로 들어갈 부분의 시접을 자른 거예요. 자르고 나서 감쌀 부분 시접 한번 접어서 감싼 상태로 두 줄의 체인 스티치를 쳐준 거죠. 다시 한번 여기 경계선 있죠? 그러니까 완성선이 되는 건데 이 완성선 부분을 먼저 박아요. 앞면 뒷면을 먼저 박고 여길 박았을 때 안쪽 시접으로 들어갈 부분을 얇게 잘라내고 그 다음에 남는 부분을 감싸서 겉면에서 체인 스티치로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뜯어져 있는 부분은요, 감싸기 전에 시접을 너무 얇게 잘라 놓은 거죠. 너무 얇게 잘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탁을 거치면서 시접이 아무리 감싸져 있다고는 해도 원래의 시접이 너무 얇다 보니까 올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풀리면서 겉쪽으로 튀어나와서 그 풀린 부분이 보이게 된 거고요. 조금 더 뜯어보면요. 지금 남은 시접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한 2mm? 네, 한 2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쌈솔이 좀 많이 귀찮은 방법이기도 하고 아주 고급 봉제를 할 게 아니면 시간 대비 조금 아깝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신랑 셔츠를 만들 때는 공들여서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본 캐주얼 셔츠는 그냥 빠르고 쉽게 만드는 게 그렇게 여러 벌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쌈솔로 하지 않고 그냥 시접을 1cm만 두고 박은 다음에 오버록을 해서 완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풀리는 경우는 없는데 오히려 이렇게 쌈솔로 할 때 시접을 너무 얇게 남기면 풀리는 경우가 생기고 또 그렇다고 시접을 너무 두껍게 두면 라인이 예쁘게 나오지가 않아요. 라인이 예쁘게 나오지 않고 이 부분에서 겹쳐지는 원단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한 겹에 시접 접혀 있는 거 하면 두 겹, 여기 안쪽으로 접혀 들어간 거 한 겹, 이 뒷부분 원단까지 해서 총 4겹이 겹쳐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 시접 씬 부분에서 너무 두껍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장 셔츠는 다 쌈솔로 하지만 캐주얼 셔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박고 오버록을 하면 시접 2겹만 되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신 오버록을 한 부분이 피부에 닿았을 때 너무 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그 부분이 배기는 느낌이 싫다 하시면 쌈솔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옆선은 이렇게 쌈솔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소매 쪽, 여기 겨드랑이 부분에서 소매 넘어가는 부분 모두 쌈솔이고 보시면 아몰 쪽도 쌈솔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 옆선 쪽 쌈솔은 좀 두꺼워요. 한 거의 1cm 정도 되고요. 아몰 쪽 쌈솔 부분은 5mm
정도에서 라인을 박아줬어요. 이건 이제 아몰 쪽, 팔 쪽은 진동 부분은 곡선이잖아요. 이렇게 곡선이기 때문에 곡선 부분을 시접을 두껍게 하면 이 안쪽 짧은 곡선이랑 이쪽 긴 곡선이랑 길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더 울게 돼요. 그래서 시접을 더 얇게 해줬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뒷부분, 요크 부분이에요. 요크 쪽은 보통 원단을 2겹을 덧대서 만들어요. 여성 블라우스나 캐주얼 의류에서는 요크를 한 겹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보통 셔츠에서는 요크를 안쪽에 한 겹, 겉쪽에 한 겹, 2겹을 대고 안쪽에 보통 라벨을 붙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시면 요크는 또 식사 방향이 아니라 푸서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재단을 하고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체크지만 가로 세로가 약간 달라요. 보시면 식사 방향대로 제대로 놓고 봤을 때 조금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의 체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요크 부분 보시면 다르죠, 비율이. 옆쪽으로 가로가 긴 정사각형 형태의 느낌이 나는 체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판 부분은 이렇게 재단을 했다면 요크 부분은 이렇게 재단을 했다는 거죠. 이런 걸 이용해서 체크 셔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요크가 대각선 방향이 나오도록 바이어스 재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식서와 반대인 방향으로 재단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겹을 덧대면서 여기 요크 부분에 눌러받기를 한 번 더 해줬고요. 아래쪽도 한 번 더 눌러받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만들 때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카라 부분. 카라 부분은 지금 얘는 좀 특이하게 2겹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한 겹만 해도 어려운데 2겹으로 만들려면 더 어려웠겠죠. 이 부분을 어떻게 했을까 한번 볼게요. 지금 카라 기본 봉제는 윗카라를 먼저 받고요. 그 카라와 맞물리도록 아래쪽 카라 이렇게 놓는 게 더 헷갈리겠네요. 위쪽 카라 먼저 받고 거기에 끼워서 요거 아래 카라를 봉제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 아래 카라를 몸판이랑 박아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튼튼하게 카라가 겉쪽에도 스티치가 되어 있고 여기 밑에까지 한 번 더 시접 부분까지 아예 눌러서 꼼꼼하게 박아놨어요. 그리고 카라 2겹은 서로 분리가 되게 아예 전체적으로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 카라랑 체크 카라랑 아예 별도로 봉제를 해놓고 이쪽 카라를 만들 때 합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를 한번 뜯어볼게요. 잘라볼게요. 잘라보면 하얀색 카라. 소원이가 화가 났나봐요. 여기 보시면 심지가 붙어 있어요. 한 겹에만 조금 빳빳한 심지가 붙어 있고요. 안쪽에는 심지 없이 그냥 원단만 있고 이 부분 시접은 카라 끝부분 시접은 한 5mm 정도로 얇게 잘라줬네요. 그리고 겉쪽 체크 카라도 마찬가지. 심지가 한쪽에만 겉으로 나오는 부분에만 빳빳한 심지가 붙어 있고요. 안쪽에는 심지 없이 박혀 있어요. 심지를 대체 왜 붙여야 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심지 종류가 많다 보니까 어떤 걸 쓰는 게 좋은지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심지를 안 붙이고 만들어 보는 거예요. 카라에 귀찮으니까 심지를 그냥 다 붙이지 말고 원단만 2겹 겹쳐서 만들었을 때 한 2-3번만 입어보면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일단 너무 잘 늘어지듯이 카라에 힘이 없어지고, 그거는 딱 만들었을 때 외관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세탁을 했을 때는 특히 더 차이가 심해지게 되고, 이런 단추구멍을 뚫을 수가 없게 돼요. 원단 자체로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단추구멍을 뚫을 때 이미 원단이 다 미어져서 원단에 구멍을 뚫을 수가 없게 되니까 단추구멍을 만들 수가 없겠죠. 특히 앞부분 이런 데다가 단추구멍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라같이 힘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나 뭐 주머니가 달리는 부분 또는 단추구멍 이런 부분에는 심지를 꼭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심지의 종류, 보통 여성복에는 조금 얇고 부드러운 심지를 많이 쓰는 편이고, 남성복에는 좀 더 두께감이 있고 빳빳한 심지를 많이 쓰는 편인데요. 이거는 정해진 건 없어요. 그 원단에 맞게 그리고 실루엣에 맞게 쓰시면 되는데, 보통 셔츠의 경우 캐주얼 셔츠보다도 특히 정장용 셔츠 같은 경우에는 카라 부분에 빳빳하게 힘을 주는 게 약간 셔츠의 원래 형태이기 때문에 그 모습에 맞게 하려면 빳빳한 심지를 써주셔야 되고요. 접착 심지 쓰시면 되고, 좀 캐주얼 셔츠를 만들고 나는 너무 빳빳하게 힘이 있는 게 싫다 하시면 좀 얇은 심지를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게 여름용 셔츠이기 때문에 겨울용 셔츠라든지 뭐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얇은 심지를 쓴 것 같아요. 빳빳하긴 한데 아주 두꺼운 심지는 아니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 딱 접히는 느낌이 있다기보다는 조금 유연한 느낌이 드는 아주 두꺼운 심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2겹이 한쪽씩만 심지가 붙어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안쪽 카라도 마찬가지로 아래쪽 카라도 안쪽은 흰색, 겉쪽은 체크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잘라보면은 한쪽만 목에 닿는 부분에 심지를 붙이고, 여기 똑같이 하얀색이라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심지가 붙어 있고 체크 부분에는 심지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목과 연결되는 부분은 사실 오버록을 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세탁을 자주 하다 보니까 올이 좀 풀려 있죠, 많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물이 닿고 세탁기를 돌리고 하다 보면 올이 풀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원단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옷을 영원히 입는다는 거, 뭐 영원히 입을 일도 없지만 아주 오래 입는다는 거는 세탁을 자주 하는 옷은 특히나 더 힘들어요. 그래서 카라 쪽 심지가 한 겹씩 다 붙어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 몸판이랑 연결된 끝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계선 부분을 조금 뜯어볼게요. 이 카라 박는 순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카라 박기가 힘들기도 하고 박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개개인마다 쉽다고 느끼는 방법이 달라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까지는 아니지만 2-3가지를 알려드리고 그 중에 선택을 하시라고 하는데, 일단은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는 부분을 박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이런 거는 셔츠 박는 전문 기술자분들이 박으셨겠죠. 일단은 얘를 보면요. 요 카라 겉면이랑 몸판이랑 같이 놓고 먼저 시접을 박은 거예요. 시접을 박은 다음에 안쪽 카라를 시접을 아예 접어서 박아놓은 상태로 여기다 놓고 이 끝라인을 박아준 거죠. 이 끝라인을 박을 때는 겉면에서 보고 박는 게 예쁘게 나오기는 해요. 재봉틀이 안쪽 선은 항상 예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를 박으면 이쪽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박으려니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딱 맞춰서 안쪽을 보고 박는 방법도 있지만 핀으로 잘 고정을 시켜놓고 겉에서 보고 박아서 여기랑 고정되게 하시는 편이 좋고요. 이게 이 선을 처음에 박았는지 나중에 박았는지는 여기에는 선이 있고 이쪽에는 선이 없기 때문에 얘를 시접을 접어서 한번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 겉면과 여기 안쪽 면이 고정되게 박은 거는 아래쪽 한 줄이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길 박을 때 이 선만 박은 게 아니라 전체 둘레를 다 박아준 거예요. 이 전체 둘레를 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스티치를 치면 당연히 고정도 잘 되고 튼튼하기는 하지만 사실 초보자들한테 끝부분을 맞춰서 정확하게 박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번 만들어 보면서 연습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본인에게 맞는 봉제 방법이 뭔지를 아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카라 밑에 스티치도 있고 전체적으로 스티치도 넣었다는 거. 그리고 앞쪽 단추 단의 경우에는 단추 단을 따로 조각을 내서 봉제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얘는 보니까 한 판으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단추구멍이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접혀있는 듯한 느낌으로 단 차이를 주고 있죠. 이 부분을 잘라볼게요. 여기 뜯으면 안쪽에 이렇게 한 겹 접힌 상태로 들어가 있죠. 조금 더 뜯어볼게요. 단추구멍 때문에 완전하게 뜯기지는 않을 텐데요. 여기도 보시면 심지가 붙어 있어요. 여기. 얘는 지금 앞쪽까지 약간 겹쳐지게 심지를 붙였네요. 이 단이 만약에 3cm라고 한다면 그 3cm만큼은 최소한 심지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조금 더 넘어가게 심지를 붙이는 경우, 심지가 아주 두꺼운 경우에는 이렇게 일부만 넘어가게 심지를 붙이면 여기 두께 차이가 나버려요. 그런 것도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대신 심지가 접히는 선까지 붙이게 되면 접은 선이 굉장히 고정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펼쳐져 있었는데 이렇게 펼쳐져 있었는데 접은 거죠. 한번 접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접어서 여기를 박은 거예요. 박으면 지금 이 안쪽으로 들어간 시접이 같이 박히겠죠. 이렇게 여기 들어가 있는 시접이 같이 고정이 되면서 이 부분 지금 두 겹이고요. 여기서는 끝부분까지 같이 박혀서 세 겹. 그래서 이 선을 박으면 박고 나서 펼쳤을 때 이렇게 단추 단이 되고 여기가 몸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단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조각을 아예 따로 별개의 조각으로 붙여주는 방법이 있고요. 네, 이 경우가 접어서 그냥 박으면 되니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이 간격을 맞춰서 여기도 또 똑같이 맞춰서 박고 딱 펼쳤을 때 정확한 사이즈가 나오게 하는 게 처음 초보자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셔츠 같은 경우엔 그런 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셔츠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아마 집에 있는 옷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쪽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따로 붙여준 건데요. 보면 여기 두 군데 스티치가 있죠. 여기도 한번 잘라볼게요. 보면 아예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다른 원단이잖아요. 별개의 조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하얀색 원단 같은 경우에는 시접이 좀 커요. 다른 부분은 시접이 1cm인데 여기는 시접이 거의 한 2cm 가까이 나오고, 이쪽도 1.2, 3cm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또 심지를 안 붙였네요. 보통은 반대쪽도 심지를 붙이는데 얘는 심지는 붙이지 않았어요. 심지 붙이지 않았고, 단추구멍을 뚫는다고 했으면 심지를 꼭 붙여야 됐을 텐데 여기는 그냥 빳빳한 흰 원단을 덧대고 심지는 붙이지 않았고요. 아까 전에 시접이 좀 두껍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시접을 얇게 했으면 체크 원단이 비쳤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시접이 만약에 얇았으면 이렇게, 영상이라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두운 원단 위에 흰 원단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심지가 얇았으면 심지 두꺼운 부분은 안 비치다가 비치다가 안 비치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는 옷이 될 수도 있어서 아마 그런 이유에서 시접을 좀 두껍게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이 부분에 심지를 붙였으면 좀 비쳐 올라오는 게 덜하기 때문에 시접을 얇게 했어도 됐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양쪽 단추단, 앞쪽 단추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봤고요. 소매 쪽도, 소매 밑단 커프스 부분도 비슷하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일단 단추를 뜯어서 트임 부분을 보면요. 여기 안쪽이랑 겉쪽, 트임 안쪽 겉쪽은 별개의 원단을 덧대서 만든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 올 풀려 있어요. 이렇게 시접이 얇다 보니까, 또 여름 옷이라 세탁도 자주 하다 보니까 올이 풀려서 좀 입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신랑이 나름 잘 입고 다닌 옷인데 좀 아깝긴 하지만 더 이상은 입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안쪽에도 이렇게 트임 부분 봉제가 되어 있고요. 트임 부분은 이것만 가지고 설명해 드리기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단추를 사실 열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입더라고요. 근데 뭐 손목 쪽에 단추가 있는 경우에는 손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단추를 풀고 손을 끼운 다음에 다시 단추를 닫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일이 생기죠. 근데 이거는 반팔이고 거의 뭐 모양을 위해서 넣어준 거기 때문에 이 부분, 트임 부분도 굉장히 짧고요. 커프스는 낮게 되어 있고, 아까랑 봉제가 비슷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겉면 커프스 쪽에 스티치가 2줄이에요. 여기를 먼저 박고 나중에 이쪽을 박아준 거고요. 안쪽에는 여기 한 줄만 스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특이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쪽에만 흰 원단을 덧대고 겉에는 재원단으로 만들어줬고, 식서 방향은 여기는 이 몸판 부분은 정방향으로, 식서 방향으로 잘라줬고, 커프스는 그 반대로 푸서 방향으로 재단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도 잘라보면요. 이 겉쪽 부분에 심지 덧댔고요. 안쪽 하얀색 원단은 시접이 1cm씩 있는 걸로 봐서는 아까 전에 비치지 않게 하려고 앞단추 쪽은 시접을 조금 넓게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중에서 파는 옷은 사실 굳이 시접을 두껍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접을 두껍게 할수록 원단만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생산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접을 두껍게 했으면 그렇게 두껍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밑단은 2번 접어서 박았고요. 앞단을 모두 박아놓고 2번을 접어서 마감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쉽게 하려면 오버록 한 번 해서 한 번만 접어 박으면 제일 쉽지만, 그렇게 하면 이 밑단 부분에 오버록이 보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하려면
이렇게 2번 접어박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곡선 부분에서는 접어박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시접이 한 7mm 정도 돼요. 그래서 시접을 1.5 정도로 잘라놓고 2번을 접어서 박았을 거예요. 여기도 잘라보면은 안쪽으로 시접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아주 얇지 않고 똑같은 간격으로 2번을 접어서 박았어요. 기본 봉제 방법이기 때문에 밑단 박는 거는 더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뒤쪽에 다트가 있었네요. 여기 다트가 밑단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다트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봤을 때 보시면 이 다트의 끝부분, 다트 제일 뾰족한 부분이고요. 되돌아박기를 한 것 같아요. 되돌아박기를 한 것 같고, 일반적으로 제가 처음 알려드릴 때는 되돌아박기 하지 말고 실을 길게 뽑아서 묶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돌아박기를 하면 너무 원단이 얇아서 씹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구멍이 나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일단 뾰족하게 박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끝까지 박고 묶은 다음에 시접을 조금 남기고 자르는 방법을 쓰실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뭐 전문 봉제 하시는 분이 박은 거니까 되돌아박기가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다트기 때문에 그냥 접은 상태 자체가 시접이 두껍지도 않고 뭔가 뭐 오버록을 해주거나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접은 상태에서 박힌 거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접 자체는 몸판의 가운데 쪽으로 다트를 꺾어준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바깥쪽으로 꺾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하나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트는 몸판의 중심을 기준으로 중심을 향해서 시접이 바깥쪽이 아니라 몸판의 중심을 향해서 꺾어주면 됩니다. 오늘 카라 부분이랑 소매 부분, 요크, 그리고 기본 시접 쌈솔하는 방법이랑 앞단, 밑단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제가 자켓 같은 걸로 한번 뜯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는 걸 영상을 찍으려다가 처음부터 자켓을 하면 너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여름이기도 해서 여름 셔츠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복잡한 안감과 겉감이 있는 자켓이나 뭐 코트 이런 종류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